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무죄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상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이 말이죠, 이번에 상고하기 전에 또 검찰을 자극했죠. 뭐라고 자극했습니까?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마치 이재명을 표적사를 한 것처럼, 표적 기소를 한 것처럼, 쓸데없는 짓을 한 것처럼 이렇게 검찰을 그야말로 공격했습니다만은, 검찰은 무죄 선고 뒤 약 25시간 만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바로 낸 거죠. 상고 기한이 일주일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신속하게 행동에 나선 겁니다. 매우 신속하게 상고장을 낸 겁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상고장을 내면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돼서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재명은 말이죠, 지금 무죄를 받고 나서 검찰 잘못됐다 선고가, 그러면서 이재명 잡지 말고 산불이라 잡아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요. 검찰은 말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등 이 대표의 협의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가 말이죠,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일반 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가 골프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이 말을 일반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자기만의 어떤 그 언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법리 해석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상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법은 14일 안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대법원은 이 대표와 검찰의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이후 검찰은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고 이 대표 측은 열흘 안에 답변서를 내야 됩니다. 답변서를 안 내면 열흘 지나면 내거나 말거나 법원이 바로 판결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상고이서를 낼 것으로 보여서 이 대표 측이 통지서 수령과 답변서 제출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재판 시작 시기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통지서 수령 안 하고 또 답변서 제출 안 하고 시간을 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지서 수령 안 하면 말이죠,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공식송달도 해버릴 수 있습니다. 막말로 말이죠. 물론 이거 송달 안 받으면 한두 번 해가지고서 빨리빨리 아마 송달할 겁니다. 그리고 답변서 제출은 열흘인데 그 기간 동안 안 하면 그냥 판결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시간을 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검찰이 말이죠, 자, 판결 나고 25시간 만에 아주 신속하게 검찰이 지금 2심 재판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이제 대법원으로 이 지금 기록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대법원에 기록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기록이 가는 데는 한 14일 걸립니다. 언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냅니다. 이렇게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왔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검찰은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 이재명 쪽에서 열흘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는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네가 낼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은 말이죠, 바로 25시간 만에 바로 상고를 했고, 그리고 상고 이유서도 빠르게 써가지고 말이죠, 바로 접수를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그럼 대법원 판결이 진행될 경우에 이재명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고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1심과 2심이 지금 갈렸죠. 이렇게 1심과 2심이 갈리는 재판은 말이죠, 대법원에서도 확실하게 이걸 들여다보죠. 왜냐하면 1심은 뭐라고 판단했는가, 2심은 뭐라고 판단했는가, 딱 보면 1심이 맞는지 2심이 맞는지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거는 관심이 엄청나게 증폭된 사건에다가 1심과 2심이 갈린 사건에다가 그다음에 법리 오해라든가 내지는 처징법칙 위반 같은 것이 상고 이유서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조희대가 직권으로,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거를 파기 자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지금 물론 들여보다 보는 거죠. 근데 파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물론 봐야 됩니다. 무조건 파기 재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2심이 맞으면 그냥
상고 기각 그러면 이재명이 승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는 없고 이거 2심이 맞지 않은데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파기 환송 다시 말하면 대법원에서 밑에 법원으로 내려 보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판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파기 재판과 파기 환송이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지금 똑같이 지금 1심과 2심 간에 지금 나온 지금 수사 기록 내지는 증거 기록 내지는 증인들의 증언 이거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1심과 2심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일부 승소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얼마든지 대법원에서 전체를 다시 심리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기 재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개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재명의 이 산소호흡기 생명이 2개월 연장됐을 뿐이다. 어차피 이재명은 여기서 살아나지 못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이재명은 어차피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산소호흡기를 꽂고 나서 생명을 2개월 연장한 것뿐이다. 이 정치 생명을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말이죠. 지금 법조계의 많은 원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 중앙지방법원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궤변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궤변에 가깝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지금 이 판결에 대해서 쓴 것도 보면은 완전히 말이죠. 그 결론을 정해놓고 무죄라고 말이죠. 여기에다가 모든 논리를 끼워 맞춘 그런 어떤 판결이다. 그래서 면죄부를 상납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많은 법조인들이 뒤통수를 맞았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과거에는 허위사실 공표, 당선 목적 이 범죄에 대해서 이 공직선거 범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 거짓말을 해도 말이죠, 그걸 유죄로 판단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에가만 가면 저번에는 권순일이 소극적 거짓말이라 해서 봐줬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또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봐주고 또 의식과 행위는 다르다, 또 그래서 봐주고 그 다음에 또 그 골프와 관련해서는 이걸 갖다가 다 하나하나 그 말한 걸 잘라가지고 전체적 종합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분석을 하니까 완전히 그래서 이재명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그래 이상한 말이야. 이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이재명을 완벽하게 살려줬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이 좌파 카르텔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 이재명이 지금 대권 후보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거기서 떡고물 이런 거 말이죠. 이 좌파 카르텔 우리법 연구에 이런 애들이 그런 것들을 지금 고려한 그런 판결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식과 동떨어진 그런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엄청나게 거센 겁니다. 자, 검찰이 말이죠. 정말 빡친 거죠. 그래서 바로 25시간 만에 즉시 상고를 했고요. 상고 이유서도 빨리빨리 집어넣는다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대법원에서 빠른 그런 결론을 받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검찰 화이팅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